동아시아사는 각 국가별로 역사 흐름만 잘 정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동아시아사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동아시아사의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질문이 동아시아사는 각 국가별로 역사 흐름을 정리하면 되나요? 라는 거죠. 이 질문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래, 동아시아사 그냥 각 국사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사를, 기존의 세계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아시아사는 좀 다른 과목입니다. 예, 바로 요즘에 나오는 주제사 혹은 관계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좀 이게 낯설죠, 그렇죠? 동아시아사가 4년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용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요, 개별 국가의 흐름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각 왕조 혹은 각 국가별로 어떻게 시대별로 쭉 변했다는 것을 보통 쭉 따라서 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자,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먹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명확하게 동아시아사가 주제사와 관계사로 정리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통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쭉 흐름 따라 쓰는 각국사, 개별 국가사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족시키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습용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시아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서 복습용으로는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각국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능용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맨 처음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맨 끝에서 했었고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내신 만점 혹은 수능 만점으로 가져가는 완벽한 지름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하나 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목차를 보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각국사 그냥 쭉 흐름 적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 거 다쳐요. 교과서나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대단원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1단원이 동아시아 역사 시작과 국가의 형성입니다. 국가의 형성? 막연하죠? 2단원 볼까요?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입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사는 학생들은 알아요. 여기서 이제 뭐 인구 이동도 나오고요, 책봉 조공 관계라는 것도 나오고요, 불교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대단원명만 보면 전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사인지 일본사인지. 3단원 볼까요? 국제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대부하고 사무라이, 그래요, 바로 무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모르면 감 잡기 정말 힘듭니다. 네 번째 단원이 동아시아 사회 지속과 변화. 근데 여기까지가 또 전통 왕조가 이제 끝나고요. 5, 6단원이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갑니다. 5단원이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들어봤던 개항 이후에 근대사가 이제 시작되고요. 6단원이 이제 오늘날의 동아시아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쉽게 마지막에 와서 이제 현대사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죠. 거기에 이 6가지 대단원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가지 혹은 24가지 주제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는 바로 각국사가 아니라 주제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가 다른 사회 과목하고 다른 게 뭐죠? 바로 시간에 대한 얘기죠. 바로 시간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시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학습범위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많은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 몽골사의 연도 다 외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도 얘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닙니다. 연도를 어떻게 다 외워요? 저도 연도를 다 못 외웁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과 같은 고3이었을 땐 연도 잘 외우긴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큰 덩어리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근대사에서는 몇 세기라는 정도, 그 다음 근현대사에서는 몇십 년대라는 정도를 알아주시면 참 제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신이건 수능용이건 어떤 특정한 주제 혹은 특정한 관계 시기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큰 덩어리, 주제 혹은 관계사 잡으시고 다음에 시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좀 문제를 그러면 제가 확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대로 좀 정말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개별 국가의 역사를 그냥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우선 여러분들이 자료 속에서, 그 자료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도표일 수도 있고 지도일 수도 있고 사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주제에 맞는 각 국가의 상황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굉장히 잘한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국 개별 국가사에서는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변홍사 전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제국주의에 맞서서 반제 민족운동이라는 특정한 주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주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각 국가사가 아니라 바로 특정 주제사죠. 자, 이 특정 주제사에 맞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죠. 변홍사 전례. 아니 뭐 변홍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변홍사가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사에서는요, 신석기 시대에 양쯔강 하류의 허무드 문화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그리고 일본에 언제 이 퍼졌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야. 아하, 주제사가 먼저 나오니까 그 다음 각국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들 개별 국가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번째 들었던 게 반제 민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사에서 무정부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정부주의라는 것이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운동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신채호나 아니면 중국의 바진이나 아니면 일본의 고토쿠 슈스이 같은 사람들이 반제 민족운동으로서 이 무정부주의를 어떻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활동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고노다마나 아니면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마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를 화해에 맞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동아시아사는 철저하게 주제사 또는 관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맨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동아시아사는 각가별로 역사 흐름을 정리하면 되나요? 첫 번째, 되죠.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주제사, 그 다음에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예습용 혹은 복습용으로 개별 국가사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수능에서 그리고 내신에서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첫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